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한국 대 바레인. 자, 이제 이 경기 역시 카타르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네. 자, 일단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황희찬과 김진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제 결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좀 출전할 것으로 봅니다. 네. 확실히 이제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부상이 좀 많이 경미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뭐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피파 랭킹으로 봤을 때는 86위로 이제 좀 한국과는 어느 정도 격차가 좀 크게 나는 그런 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상황이나 그리고 이제 뭐 결정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네, 이것도 이제 바로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일단 뭐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내려 굉장히 좀 두 줄 수비로 좀 펼칠 것으로 봐요.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수비로 버티다가 종종 역습을 통해서 득점 기회를 노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바레인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길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한국이 바레인의 그런 밀집된 수비를 두드리는 양상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언제 선취골을 넣느냐에 따라서 대승이냐 아니냐가 좀 갈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필 이렇게 좀 내려왔는 팀 상대로 황희찬 선수가 좀 활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경기일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좀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이라 좀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네요. 네. 왜냐면 이제 뭐 바레인이 좀 이제 밀집 수비를 하게 되면은 그런 좀 밀집 수비의 균열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좀 황희찬 선수가 적합한데, 그런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 결장인 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많이 좀 타격이 크죠. 네. 자,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양 팀의 좀 체급 차랑 이제 전력 차도 많이 커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이 좀 거의 경기 내내 공격을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두드리다 보면은 그래도 한국이 무난히 좀 바레인은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한국 승. 네. 그리고 요거는 1엔디 기준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한국 승의 마인승. 네. 개인적으로 예상 스코어는 뭐 2대0 내지 한 3대0 정도로 좀 끝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서 요거는 한국 승에 핸디로는 이제 마인스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한국과 이제 바레인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시안컵 경기 인도네시아 대 이제 이라크. 자, 일단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신태용 감독이 부임한 이후 어느 정도 성장세를 보이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피파 랭킹으로 봤을 때도 145위로 아직까지 좀 많이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피파 랭킹 63위로 중동에서도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달 전쯤에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인도네시아 상대로 이제 홈에서 5대1 이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이제 좀 격차를 많이 보여줬던 그런 이라크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물론 뭐 이제 그때 이제 5대1로 이제 인도네시아가 대패했던 경기가 아무래도 이제 이라크가 이제 좀 홈이었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10년 만에 만난 그런 상대팀이었기 때문에 대처 자체가 안 되면서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어요. 네. 자, 하지만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 좀 중립구장에서 펼쳐지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어느 정도 이제 이라크에 대한 좀 데이터가 쌓였다 보니까 이전 그 경기보다는 훨씬 더 좀 대처를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쵸. 그러니까 뭐 지난 경기처럼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뭐 5대1로 뭐 대패할 것 같지 않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인도네시아에 비해 이제 좀 이라크가 공수 방면에서도 더 좋고, 그리고 좀 피지컬적으로도 많이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세컨볼도 굉장히 좀 이라크가 많이 좀 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공중볼 경험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유리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다 많이 우세하다 보니 여전히 좀 이라크가 굉장히 좀 유리한 경기로 좀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뭐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라크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건 이라크 승.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오바 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그래서 이라크 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인도네시아와 이라크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대 요르단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피파 랭킹 이제 130위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이런 약간 좀 순위에 비해 훨씬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핵심 윙어인 제가 아이만을 필두로 라인업이 구성된 그런 말레이시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피파 랭킹 이제 87위에 위치해 있고, 핵심 선수로는 몽펠리의 그런 주요 윙어인 알타마리를 좀 필두로 이제 좀 나서게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양 팀의 그런 간략한 이제 소개 및 이제 대표 선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측면 위주로 좀 전개를 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좀 최근 말레이시아의 이런 좀 퍼포먼스를 봤을 때 충분히 뭐 요르단 상대로 굉장히 좀 대등한 경기를 좀 치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친선 경기나 대회 상관없이 패배한 경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친선 경기에서 카타르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가 못해요. 네. 자, 물론 뭐 이제 요르단이 사우디, 이제 일본과 같은 좀 강팀을 만나서 진 것도 있긴 하지만 최근 뭐 친선 경기에서 레바논 상대로도 좀 질 정도로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좀 말레이시아의 그런 흐름 및 그리고 이전보다 좀 많이 올라온 그런 폼을 봤을 때 현재 약간 요르단 상대로 충분히 좀 비빌만한 경기를 좀 치르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말레이시아 프랜스,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프랜스의 이제 무승부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시안컵 3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경기 이제 세네갈 대 이제 감비아,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코트디부아르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양 팀한테 있어서 이제 중립구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이 굉장히 좀 좋아요. 네, 일단 이제 마네, 그리고 이제 쿨리발리, 그리고 이제 사르, 그리고 니콜라스 잭슨 등 네로라는 지금 선수들이 지금 뭐 대거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현재 뭐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뎁스도 두꺼우면서 전력도 막강하다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감비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피파 랭킹 126위에 이제 위치해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바로우와 이제 민테 정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대표 선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이제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 후보 중 이제 한 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네나 이제 쿨리발리와 같은 스타 플레이어부터 이제 네임드 있는 선수들이 다수 있어서 이제 막강한 전력을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약간 좀 대회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좀 팀이라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좀 세네갈이 많이 우위에 있긴 해요. 왜냐면 일단 뭐 전력도 막강하고,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도 이제 최근 보여준 게 세네갈이 워낙 좀 괜찮다 보니까 감비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우세한 경기를 좀 펼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기동성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템포를 올려서 좀 플레이할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뭐 이제 중립구장이라고 해도 좀 세네갈이 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승패를 본다면은 그래도 뭐 세네갈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세네갈 승. 그쵸? 자, 그리고 이게 물론 뭐 지금 이제 대회 첫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의 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안 맞을 수도 있긴 해요. 네. 다만 그런 걸 좀 감안해도 이거는 저는 마인스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네갈 승 마인스,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오바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네갈 승 마인스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카메룬 대 기니. 자, 일단 이제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잠비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여전히 좀 답답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 이제 좀 조직력도 떨어지고 공격 전개도 좀 안 좋은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좀 현재 폼이 말이 아닌 그런 카메룬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니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81호, 나름 아프리카 내에서 경쟁력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친선 경기에서 나이지리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인 그런 기니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뭐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봤을 때 템포 자체는 좀 어느 정도 좀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카메룬의 그런 공격을 좀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기니 또한 지금 많은 득점을 좀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느린 템포로 좀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카메룬, 네, 확실히 좀 네임드 있는 그런 좀 나라긴 하지만 최근에 약간 좀 폼을 봤을 때는 솔직히 뭐 카메룬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많이 좀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게다가 뭐 이제 계속해서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기니 상대로도 이긴다고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네. 오히려 뭐 이 경기는 기니가 좋은 결과를 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승패를 본다면은 저는 카메룬보다는 기니 사이드를 볼게요. 네. 기니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 그리고 언오바는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니 프랜스,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제리 대 이제 앙골라 경기. 자, 일단 이제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표적으로 이제 베나세르, 그리고 이제 마레즈,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수비수인 아이트누리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좀 네이션스컵 우승 후보 중 한 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확실히 물론 뭐 이제 알제리가 뭐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전력이 좀 약화됐다, 이런 이제 좀 소리를 좀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좀 다른 팀들에 비해서 많이 좀 전력적으로도 좀 강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여전히 좀 우승 후보 중 한 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런 좀 알제리라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앙골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피파 랭킹 117위를 기록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앙골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는 나쁘지 않아요. 자, 하지만 이제 이 팀의 좀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그만큼 공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확실히 좀 무득점 경기가 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전개 자체도 좀 잘 안 되면서 답답한 그런 좀 경기력을 보일 때가 많죠. 아무튼 이런 이제 앙골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이제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친선 경기에서도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1년 가까이 진 경기가 없을 만큼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밸런스가 잘 잡힌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앙골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무승부만 거두다가 이제 직전 친선 경기에서 바레인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며 오랜만에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자, 다만 뭐 이제 직전 경기 뭐 바레인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 앙골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무득점 경기가 이제 많을 만큼 공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좀 수비 밸런스가 좋은 그런 알제리 상대로 득점 기회를 만들기는 좀처럼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한 이제 중원 싸움에서도 알제리한테 어느 정도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앙골라가 알제리 상대로 좀 끌려다니는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알제리 사이드 볼게요. 알제리 승.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득점 라인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제리 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언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죠. 세리 A 한 경기. 아탈란타 대 이제 프로시노네 칼초. 자, 현재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루크먼이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그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아탈란타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AC 밀란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최근 루크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루크먼에 대한 의존도도 이제 많이 낮고, 그리고 이제 팀 선수들이 이제 골고루가 굉장히 좀 다 잘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탈란타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프로시노네 칼초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패 중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최근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확실히 좀 이제 시즌 극초반에는 굉장히 좀 공격으로 막 좀 찍어 누르는 모습을 많이 보인 그런 프로시노네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모멘텀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좀 많이 하락세를 타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양 팀 다 좀 침투 플레이가 능해요. 자, 다만 이제 아탈란타와 달리 이제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침투에 좀 많이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후방에서 더 불안정한 팀은 프로시노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이 큰 그런 프로시노네 칼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원 싸움 또한 아탈란타가 더 좀 우세할 수 있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이제 홈에서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뭐 아탈란타가 뭐 공수 방면에서 밸런스가 더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양 팀의 흐름 또한 많이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 아탈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사이드 볼게요. 아탈란타 승. 그리고 이제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자, 그래서 아탈란타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아시안컵 그리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그리고 이제 세리 A 한 경기까지 전부 다 이제 분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저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이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